올해 초 음성 기반의 SNS가 등장해서 큰 붐을 일으켰죠. 네, 텍스트가 아닌 음성을 통한 소통 방식이 이 새롭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누구나 주제방을 열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SNS 매체는 이 고대 그리스 시대 아고라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거침없이 그리고 마음껏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본격 시민 우대 방송 천만의 말씀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라디오계의 아고라. 자,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위헌 판결 난 군 가산점제와 여성의 군복무 등 병역 이슈들이 정치권에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보 상황의 기초에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병역 문제의 이 군대 관련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여성 징병제가 인터넷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찬반의 의견에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요. 남성만 징병하는 건 성차별이다. 또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TBS의 비주얼 담당이신 비담 김혜지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담 김혜지입니다. 네, 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까지. 예. 목작. 예. 화짝에 이어서 목작. 무슨 말씀이세요? 목요일 짝꿍? 목요일 짝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예. 죄송해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멘트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좀 찐 열린 토론 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특히 오늘은 아주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간이죠. 네, 김혜지 아나운서가 참여 방법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전해주시면 되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나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댓글 남겨주실 때 말머리에 전화를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를 또 드려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요. 네.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렐렐렐레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전화 드리나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 말이나 남겨주셔도 전화 드리니까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에서 또 소개가 된다면 네. 여러분도 소정의 야식비를 네, 현찰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얼마인지 말하지 마요. 예. 그래, 얼마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네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이게 너무 뜨거워서 네.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먼저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이른바 여성 징병을 둘러싼 논란. 이거 최근에 다시 불거진 이유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죠. 이 관련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죠. 네. 16일에 올라왔고 19일부터 청원이 시작됐는데 나흘 만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18만 정도 동의를 했고요. 곧 20만이 되면은 이제 발표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서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네.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었고요. 네. 이 정치권에서도 남녀평등 복무제 이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사안이 좀 더 커졌어요. 폭발했다고 봐야 되죠.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간저서 등을 통해서 현행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을 해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 불문하고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영 제도인 남녀 평등 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굉장히 또 이슈를 만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게 보니까 여성징병제. 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김혜지 아나운서 연령대 여성이나 남성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본인만의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여자 동생의 경우는 가는 것
필요하다면 가겠다. 주변의 여성분들이요? 20대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네. 뭐 여자든 남자든 1년씩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다. 단 신체적인 조건에 맞춰서 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군이 아니라 뭐 보조를 한다거나 사회복무라든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병을 하든 뭐 이발병을 하든 다른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뭐 한 4주 정도 가서 기초적인 군사 지식을 받고 오는 거 좋은 것 같다라는 남자 후배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비생산적인 논의인 것 같다라는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은 거의 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비생산적인 논의다? 예, 주변에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니까 너무 소모전 아니냐. 결국 뭐 얘기의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군대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기를 낳지 않느냐. 너희 아기 안 낳잖아. 요즘 출산율 많이 떨어졌잖아. 이런 소모전의 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꽤 많았거든요. 저도 그런 의견이 대다수일 줄 알았는데 필요하면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놀랐고요. 근데 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젠더 논쟁 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꼭 하더라고요.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좀 살펴보면 사실 젠더 이슈를 건드리는 내용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지만요. 담백하게 쓰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이제 군필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그래도 가산점은 좀 주는 것은 어떻냐. 가산점.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 가산 제도가 위헌 결정이 1999년에 났거든요. 그리고 2001년에 전면 폐지가 됐죠.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그리고 과목별 2에서 5% 가산점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이 징병제 요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 복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1년, 2014년 모두 합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여러 가지 뭐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 남성만을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문자도 오늘 폭발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1156님께서 국민의 4대 의미라고 어릴 때 배웠는데 국방은 왜 남성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3531번님은 여성 징병제 반대합니다. 남자들도 모병제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산봉우리 올라가서 깃발 꽂아야 승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라고요. 문자 주셨어요. 네, 여러분의 의견 계속 바꾸십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성 징병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니까 아무래도 군인도 좀 모자랄 것 같고 해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여성도 또 있고 하니까 그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자이고 남자이고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고 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그 괜찮은 건지 생리대도 지원해 주시는지 만약에 생리통 심해서 병원 다니는 여자들은 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게 다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다 그러면은 뭐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일부의 생각인데 대다수의 여자분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징병제가 된다고 하면 또 그분들만 또 편의를 봐줘야 되면은 더 혼란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죠.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여성 징병제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듣고 있는데요. 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인 만큼 오늘 다양한 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싶네요. 실시간으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 좀 전화 연결이 돼 있죠? 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성민재라고 합니다. 성민재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20대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예, 20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성민재 씨나 또래 친구분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해야 한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주변 친구들도 뭐 그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하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아, 나라에서 원한다면 우리도 징병하겠다. 징병 네. 동참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뭐랄까요. 네네. 여성으로서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뭐 생리대 문제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거는 갖춰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런 디테일한 문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매뉴얼이 정확하게 갖춰지면은 우리는 충분히 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가겠다는 거지. 이런 논의가 없었을 때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굳이 먼저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남자들이 아무래도 20대 가장 팔팔하고 놀기 좋을 때 가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면 예. 조금, 그래, 너네만 가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은 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아젠다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무조건 좀 거부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잘못된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디테일한 문제까지 다 보완이 된다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랄까 좀 긍정적인 목소리라고 좀 저희가 봐야겠죠? 그렇죠? 네, 뭐 제가 모두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서 네네. 저도 확실하게 그렇죠. 얘기하지 못해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인지 얘기 나눠봤어요?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친구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이게 군대 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간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기도 했고 그렇군요. 이게 신체적인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요. 전투부대가 아니어도 능력에 맞게 다양한 병역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성민정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직접 이런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왠지 좀, 이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오늘 전화 주신 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배지연이라고 합니다. 배지연님 반갑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27살입니다. 27살이면 혹시 군대는 군필이십니까? 군필입니다. 충성. 백마. 저는 백마니까요. 예. 어떻게 현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역을 다녀오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징병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다. 왜 반대인지 여쭤볼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여성을 이제 군대에 보내는 곳 사실 이제 그 세금의 어떤 그런 좀 더 이제 많은 투자도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 군인의 수가 많다고 국방력이 딱 세진다?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너무나도 이제 저출산 시대가 심해져가지고 정말 이제 보낼 사람이 없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고려가 되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시기가 좀 아니지 않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저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남성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아까 앞전에 그 여성분께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네네. 어때요? 대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필이신 분들한테 여쭤보셨다는 거죠? 군필도 물어봤고 여성분한테도. 여성분한테. 어땠습니까? 다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징병제는 다 반대다.
네, 말투에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제 경상도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경상도 친구들 중에 이제 사나이. 예, 그렇고 이제 약간 좀 생각이 그렇군요. 예. 또래 답지 않게 좀 그래요, 맞아요. 예, 생각은 다 다를 수 그럼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배지연 씨. 예, 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이게 확실히 시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내 주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러게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3160번님, 현재 남성만 징병되니 사회 진출도 늦어져서 동갑이어도 직급이나 수입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차별 아닌가요?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이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근데 정말 중요한 네. 시기에 가셔서 맞아요.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는 건 정말 맞습니다. 군 가산점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는 게 네.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3161번님은 모병제로 가야 할 시점에 징병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남녀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군인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도 저는 굉장히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이제 군대 가는 게 징병이 아니라 모병제로 바꿔서 네.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 왜 한 발 더 뒤로 가느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5443님께서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마음이지만 찬성합니다. 남자들 군대 훈련을 변형하든지 여자들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면 억울해하지 않을 듯해요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보통 딸을 두고 계신 엄마시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되게 열린 사고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나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규택이라고 합니다. 네, 조규택님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우선 조심스럽긴 하지만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십니까? 예.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여성이 군복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젠더 갈등의 촉매제 역할로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젠더 갈등에 대해서 분노가 그냥 표출된 것일 뿐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성 징병제를 하게 된다면 여성들이 이제 군 복무를 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여건을 갖추는 비용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행정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차라리 그 비용으로 드론이나 뭐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소수 정예의 모병제로 가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소모적인 걸 하지 말고 네, 그러면은 그 징병제에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남녀 평등하지 않다, 뭐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부 여성분들께서 이제 이 군 생활을 약간 폄하하거나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생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남성분들이 이런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실제 친구분들 만나다 보면 이 젠더 문제로 인한 불만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여기서 최근에 불거지는 10대, 20대들의 젠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막 신생아를 낳은 아빠 역할로서의 힘든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의 어떤 10대, 20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젠더 갈등은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전화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격려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군 복무에 대해서. 근데 정말 당연한 거는 없는데 모두가 좀 남성분들이 군 복무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슈 점화로 인해서 한 번 더 인정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규택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산점을 좀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유지하는 편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산점이나 이제 경력 인정이나 호봉 인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런 점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여성 징병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 징병제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조기택님. 네.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195번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 여성 징병제 하지 말고 군 가산점이나 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2년을 바쳤으니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 군 가산점 문제도 정말 요즘 끊이지 않고 나오는 요즘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의견인데 글쎄요. 남자분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시기에 제일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못하겠다요. 예. 그 시간을 군대에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땡크 유어 서비스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했죠. 땡크 유어 서비스. 땡크 가는 줄 알았어요. 너의 땡크의 서비스에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희화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감사를 좀 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7643님께서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은 이거 우리가 한 번은 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5453번님은 여성의 군복무가 나온 이유가 젠더 갈등에 의한 거라면 막상 가게 된다고 해도 여군은 어떻고 남군은 어떻고 이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군대 안에서 또 다른 젠더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저 의견에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된다? 이러면 분명히 무슨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따져가면서 보완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네네네. 그리고 50대 여성분의 문자가 와 있어요. 6187번님, 저는 56세 여성입니다. 제가 20대에 여군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군대냐고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야지 해서 못 갔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네, 저희 예전에 거의 첫 주였을 거예요. 건설 노동자 여성분이 한번 나오셔서 아니 우리도 하고 싶은데 건설 노동을 우리를 왜 안 시키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는데 역시 우리 어머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다 가능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회를 줘야죠. 진짜 근데 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너무 다양하고 맞아요.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은 거의 뭐 찬반 이렇게 나누는 수준이었다면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개의 의견. 1000개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6397번님, 군 복무 동안의 급여를 현실적으로 적용해줬으면 합니다. 대찬성입니다. 93군번입니다. 93군번이시군요. 군복무 지금은 이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가 제가 아마 그때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받았었거든요. 요즘에 한 8, 90만 원 받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준다고요? 달에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찾아주세요. 저기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8, 90을 주면 정말 많이 주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급여를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펀드가 군대에서 이제 나오는 월급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펀딩을 해주는 뭐 그런 제도도 있긴 하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군복무 일하는 노동력에 비례해서 너무 좀 적은 대가죠, 사실. 그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205번님이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 텐데 전 필요하다면 여성 징집은 찬성입니다만 여성의 장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처음 느낀 건데 여성분들이 여성 징집을 반대하지 않는 의견도 꽤 상당수 있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네. 7687님께서 가장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복무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성 징병제에 앞서 각종 편법으로 군대 안 가려고 하고 각종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아들 군대 보낸다고 하면 다들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잖아요. 걱정되죠, 당연히요. 그거는 예. 군 안에 어떤 분위기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도 문화. 예.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지만 더 좋게 변하고 네네.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시간에 좀 뭔가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취업에 대한 공부라든가 네. 뭐 어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보장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죠. 군대 내에서 요즘에 휴대전화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예, 근데 더 바뀌어야 돼요. 예, 저는 완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5681님께서 역시 보내주셨네요. 예, 8, 90만 원 아닙니다. 아직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미안해요. 예, 병장이 60 정도 된다고 해요. 60만 원 정도. 예.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갈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김혜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3892님의 문자로 골라봤는데요. 군대 이슈는 매번 남녀 갈등만으로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좀 더 발전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좀 더 좀 소모적이고 좀 더 뒤로 후퇴하는 이런 대화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